자, 챕터 2 조동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1, 유닛 1이죠. 유닛 1에서는 can, may, will 다룰 건데요. 우선 can부터 보도록 할게요. can은 능력, 허가, 요청을 나타낸다 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can은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이 추측이라는 게 잘못하면 능력이랑 허가랑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추측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추측을 하실 때에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좀 더 많이 쓰인다. 그래서 can을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쓰면 약간 추측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서요. It can be true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사실일 리가 없어. 추측하는 거예요. 설마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건 추측하는 거고요. 혹은 Can it be true?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도 있죠. 사실일까? 그 사실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긍정에서는 거의 추측으로는 잘 안 쓰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ca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능력, 허가, 요청에서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could예요, could. 여러분들 뭐 will 이따가 배우기는 하겠지만 will 하면은 would 같이 오고 can 하면은 could 같이 오고 may 하면 might. 뭐 모르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이따 나오기는 할 건데 shall 하면 should 약간 이런 식으로 같은 의미의 조동사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많이 써요. 그랬을 때 얘네를 구분을 짓는 게 뭐냐면 얘네를 조동사의 현재형이라고 하고 얘네를 과거형이라고 해요. 자, 그럼 질문 하나. 그러면 조동사는 현재를 나타낼 때, 이 조동사들은 현재를 나타낼 때 쓰고 이 조동사들은 과거를 얘기할 때 쓰나요? 그건 아니에요. 조동사는 무조건 뭐를 나타내요? 미래를 나타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왜 현재형과 과거형으로 나눕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가정법이나 이런 걸 배우게 되면 그때는 뭐 어떤 상황에서는 과거형 조동사를 써줘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현재형 조동사를 써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때 얘네들을 묶어서 얘기해줄 어떤 표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과거형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얘네는 과거에 쓰이는, 과거를 나타내지는 않아요. 보통 이 아이들 과거형 조동사가 쓰이는 건 어떤 때냐면 가능성을 낮추는 거예요. 왜냐면 조동사는 미래를 나타내거든요. 미래라는 거는 저희는 이제 가능성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100% 확신을 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능성을 높게 두냐 낮게 두냐에 따라 사용하는 조동사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도 더 공손한 표현으로 쓰인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특히 허가나 요청을 나타낼 때인데 Can you do it? 이거는 가능성을 높게 너 할 수 있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 나는 이미 네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성을 높게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대답할 때 이 사람은 나한테 가능성을 높게 두고 얘기했으니까 약간 부담이 많겠죠. 근데 Could you do it?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과거에 했었니?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Could you do it? 이라고 물어보면 가능성은 좀 낮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많은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아. 근데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볼 때 Could you do it? 이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부터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조동사 공부하실 때, 조동사가 나올 때 헷갈리지 않으세요. 단, 이 많은 아이들 중에서요. 과거의 의미로 쓰이는 아이가 있긴 있어요. 그 아이가 could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아까 전에 공손의 표현으로 쓰입니다 라고 could는 공손의 표현으로 쓰입니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과거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could는요. 과거에 할 수 있었다라고 했을 때 나는 뭐를 할 수 있었다, 뭐뭐를 하곤 했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를 써요? could를 써요. 그럼 과거에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해라는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could는 능력을 얘기할 때는 과거로 쓰인다라는 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외의 상황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능성만 두고 얘기를 한다. 가능성이 높으면 can, 가능성이 낮으면 could를 사용한다.
이걸 계속 기억하고 계세요. 자, 예문 볼게요. He can solve the math problem. 그는 할 수 있어. 뭐를 할 수 있어요?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래서 can으로 나타냈고요. 능력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 Turtles cannot move. 얘 능력인데 얘는 하지 못하죠. 뭐를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어떻게? 빠르게. fast. 자, cannot 하나만 더. 이렇게 쓰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옳지 않은 표현이고요. cannot을 쓰실 거면 붙여 쓰시거나 혹은 can't 줄여서 쓰시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조동사 can 뒤에 전부 다 우리 뭐 써요? 동사 원형 쓰죠. 이 부분은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기도록 할게요. 자, 해도 된다. 허가, 하면 안 된다. 금지를 나타낼 때도 저희는 can을 씁니다. 허가를 나타낼 때는 can I? 라고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이제 허락을 받는 거니까 나 해도 돼요? 그리고 요청을 할 때는 당신한테 요청, 상대방한테 요청을 하는 거니까 can you? 라고 많이 물어보죠. 그럼 당연히 can I라고 물었으니까 대답은 you can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건 요청을 받은 거니까 I can이라고 대답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자, can 같은 경우에는 금지를 나타낸다 라고 쓰이기도 했어요. 마지막에 나오는데 you cannot talk during the test.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없어요. 말을 할 수 없어요. 시험 볼 때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약한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라 하시면 안 돼요 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하지 마세요 라는 don't랑 좀 비슷하죠. Don't talk during the test. 이렇게 쓰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요청하는 것도 한번 보죠. Can you help me? Sure. What is it? 아까 얘기한 것처럼 can you라고 물었고요. 자, could you say that again? 아까 얘기했죠. could you라고 해서 물어보면 이건 어떤 의미예요? 다시 얘기해줘. 강요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혹시 괜찮으시면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 지금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뭐 괜찮으시다면, 신뢰가 안 된다면 이런 걸 넣지만 영어는 단어 하나만을 사용해서 그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체크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보기에 골라서 그 기호를 쓰라고 나와 있어요. 자, you can stay here. 여기에 계셔도 됩니다. you can. 해도 돼요. 뭐예요? 허가죠. 해도 되니까. B. 자, Harry can ride a bicycle. 걔는, Harry는 can ride a bicycle. 자전거를 탈 수가 없대요. He didn't learn how. 어떻게 타는지를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능력이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니까. 자, 3번. The test is over. 테스트 끝났고요. You can go out now. 이제 가셔도 됩니다. 뭐뭐 해도 됩니다. 허락해주는 허가. B. 자, could you open the window? 해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죠. 요청하는 거죠. Jack didn't study hard. Jack은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He couldn't answer the question. 그래서 걔는 뭐를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을 할 수 없었죠. 능력이죠.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까지 보았고요. 자, 다음 포인트 2로 넘어갈게요. 자, 포인트 2는요. can과 be able to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can이 능력을 나타낼 때, 이제 아까 뭐 요청, 허가 이런 게 있었죠. 그거 말고요. 능력을 나타낼 때는 be able to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굳이 can이랑 be able to는 같은 의미인데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쓰냐? 그때는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조동사 두 개를 연달아 쓸 수 없다. 무슨 의미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will 할 것이다가 있어요. 그리고 can 할 수 있다가 있죠. 이 둘을 합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말 되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조동사 두 개를 연달아 쓸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조동사는 무조건 누구랑 와야 돼요? 조동사는. 동사 원형이랑 와야 되잖아요. 근데 동사 원형이 아닌 조동사가 오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럼 will can이 안 되니까. 하지만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동사 원형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동사, 일반 동사를 갖고 있는 표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will을 써주고 그래서 동사 중에 비동사를 써서 그리고 able to, able이라는 것도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니까
이렇게 합쳐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can과 똑같은 의미의 be able to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바꿔주는 연습을 좀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be able to에 이 be를 많이 빼요. 비동사는 앞에 나오는 주어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students can get a 10% discount 이라고 나왔죠. 그거는 can을 뭐로 바꿨어요? be able to. student 치니까 비동사를 are로 바꾸고 able to 그대로 쓰고. 자, be able to라고 해서 나오면 그 뒤에는 어떻게 써주면 되냐? 동사 원형으로 써주시면 돼요. be able to를 쓰시고요. 그냥 동사 그대로 붙여주시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도 get, 여기서도 get. I cannot help you.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I am 자, able to는 할 수 있는 건데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해주셔야 돼요? 부정문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 비동사에다 부정문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비동사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다가 딱 붙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I'm not able to 똑같이 비동사 접근하듯이 I'm not able to 아까 뒤에 뭐 와야 된다 그랬어요? 동사 원형. 그러니까 그대로 help. I'm not able to help you now.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자, we could watch the game for free 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could 같은 경우에 아이고 could는 과거를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다. 언제? 어떤 의미를 나타낼 때? 능력을 나타낼 때. 자, 여기서도 be able to는 능력에 사용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could가 나오면 비동사도 뭐로 바꿔주셔야 된다고요? 과거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we were able to 동사 원형 써주고 watch the game for free 라고 나오는 거예요. 체크업 볼게요. I can fix the copy machine 이라고 나오죠. 우선은 can이니까 현재네요. 현재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I 뒤에 나올 수 있는 비동사 am 써주시면 되겠죠. able to 그대로 써주시고요. 여기는 친절하게 fix라는 동사는 써줬네요. 두 번째 거 plants cannot grow without water. 자, 아까 얘기했어요. cannot 부정문이에요. 비동사 써주시고 먼저 plants니까 그리고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are 써주시면 되죠. 비동사 뒤에 not 오는 거 알고 계시죠? 부정문일 때. 그리고 able to 맞춰주시면 돼요. grow 그대로 썼고요. without water 이라고 나오네요. can과 be able to는 능력을 나타낼 때 적절히 바꿔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포인트 3로 넘어가죠. 자, 포인트 3는 may를 나타내는데요. 허가 또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can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can하고 may가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게 둘이 비슷하게 많이 쓰여요. 허가할 때도 쓰이고요. can은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는 추측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근데 이게 may는 아니었죠. 추측이 can에서는. 왜냐하면 추측을 담당하는 거는 may가 많이 해요. 자, 그래서 허가 추측의 의미로 쓰이며 허가를 나타낼 때는 can보다 더 정중한 표현이다. 그 정중하다는 거는 왜 더 정중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가능성을 낮게 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can은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 두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could, 그 다음이 may, 그 다음이 might. 점점 가능성을 낮게 두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너무 푸시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역시 허가니까 금지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You may keep the change. 하셔도 됩니다. The change는 여기서 뭐예요? 바뀌는 게 아니라 잔돈이죠. 잔돈 가져가셔도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볼게요. Visitors may not feed the animals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금지죠. 근데 이거는 may not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금지했다고 했을 때 좀 더 강하게 할 거면 can을 써주셔도 되고요. 그거보다 더 강하게 금지하실 거면 must 써주시면 돼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느낌이니까. 자, 추측으로 넘어갈게요. might는 may보다 더 가능성이 없을 거. 제가 계속 얘기하죠. 가능성. 자, might는 may보다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추측할 때 쓰인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he may be sick in bed라고 하면 그는 아플지도 몰라. 내가 어저께
봤는데 약간 막 기침도 하고 그랬어. 근데 오늘 안 온 거 보니까 아마 지금 아픈 것 같아 라고 했을 땐 may를 써주시면 되고요. He might be sick이라는 거는 더 가능성을 낮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뭐 이렇게 아픈 걸 본 건 아닌데 근데 얘가 종종 아프고 이러면 이렇게 빠지고 그래. 그래서 아프지 않을까 생각이 돼 라고 하면 might be를 써주는 거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You may not believe it, but it's true. 뭐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I might go abroad this winter 이라고 나와요. might go, 가능성 완전히 낮췄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아마 해외여행을 가지 않을까. 근데 뭐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랬을 때는 might라는 거를 써주셔도 돼요. 자, 체크업 볼게요. 다음 이 may와 의미가 같은 거를 골라달라고 나오죠. 자, it may be true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게 허가, 추측, 뭐일까요? 추측이죠. 자, 그럼 A 한번 볼게요. You may come in. 들어오셔도 됩니다. 허가죠. We may have some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지도 몰라. 추측이네요. You may borrow my umbrella. 내 거 빌려도 괜찮아. 해도 돼. 이것도 역시 허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B가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point 4, will 한번 보도록 할게요. will은 우리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800문장 할 때도 했고요. 800문장에서 웬만한 모든 미래 문장은 다 will을 했던 것 같아요. 미래일을 얘기할 때 그리고 요청할 때 우리가 will을 많이 쓰는데 would를 써서 더 정중함을 나타낸다. 얘기했죠? 가능성을 낮게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더 정중하게 들리는 거예요. 자, will의 부정형은 will not 혹은 won't로 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할 것이다. 800문장에서 정말 많이 봤죠. 첫 번째 예문 I will review my lessons every day 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복습할 거야. 내가 공부한 것을 매일매일 이라고 나오죠. 나는 뭐뭐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 두 문장 보시면 두 번째 것도 같이 볼게요. We will not go. 가지 않을 것이야. To the restaurant. 그 식당에 again. 다시는. 둘 다 약간 의지를 나타내요. 내가 뭐뭐를 할 것이야 라는 의지. 그래서 will은 의지를 나타낼 때 많이 쓰죠.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요청. 요청할 때 Will you do the dishes? 설거지 좀 해줄래? 했더니 Alright, mom.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청할 때 가능성을 좀 더 낮게 두고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 would를 쓰시면 돼요. Would you hold the door for me? 그래서 문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Sure, of course, no problem. 전부 다 올바른 대답이죠. Yes와 같은 대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체크업 한번 보죠. 자, 1번. Jeremy will visit my house next weekend. 그래서 Jeremy는 다음 주에 우리 집을 방문할 것이다. 그죠? 자, 요거는 요청이니까 would you? 라고 물었으니까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나는 내일 외출하지 won't니까 않을 것이다. 자, we will go. 갈 것이다. 항상 그 will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리을 받침 붙여주고 거기다가 것이다 라고 써주면 된다고요. Will you? 이거는 뭐예요? 요청이니까 해 소리 좀 turn down이랑 같이 봐주셔야죠. 줄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조동사의 can, may, will을 보게 되었고요. 유닛 2에서는 must, have to, should 얘네도 다 그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그 아이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